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자전거 위에 오를 줄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전거의 종류를 알아보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은 어떤 자전거들이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저렴한 자전거들일 텐데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가격이 비싼 자전거들의 경우 자전거를 이루는 부속들의 경량화된 그런 고급 소재들로 인하여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천후 지형에서 탈 수 있는 산악자전거, 말끔히 포장된 도로에서 빠르게 타는 로드 자전거, 휴대가 편한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자전거를 탈 계획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을,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시작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는 집 근처 나의 이 생활권, 자전거 도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천후 지형 어디든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산악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변에 거주하신다면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드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볍게 기분 전환 겸 자전거를 타고자 하신다면 이 비싼 자전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가 편한 그런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자전거들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는 MTB라고도 하는데요. 네, 아마도 주변에 많이 타시는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산악자전거는 이름 그대로 산에서 타는 자전거로 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도로나 시내에서 타도 좋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두껍고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의 길이에 따라 산악자전거의 종류가 좀 세분화되는데요. 이것은 산악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등산로를 즐기는 데서부터 경사가 가파르거나 험한 암벽을 내려오는 익스트림한 데까지 하드테일, 트레일, 올마운틴, 엔듀로, 그리고 다운힐 등 5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서스펜션 길이가 짧은 하드테일이라는 카테고리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요. 자전거 위에 올랐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자전거가 가벼우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형태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초보자 그리고 경력이 짧은 분들이 다채로운 장소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산악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로드 자전거는 이름처럼 포장된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로드 자전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접하기 어려운 자전거였으나 현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로드 자전거의 인기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자전거가 올라운드 로드 자전거인데요. 로드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와 달리 서스펜션이 없고 타이어 두께는 3cm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도로를 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주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고가의 제품의 경우 6kg대의 무게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 역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에어로와 올라운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어로 자전거는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두꺼운 느낌의 차체를 특징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 올라운드에 비해 살짝 무겁고 편안함보다는 평지에서 속도를 내는데 맞춰진 구조라 장시간 자전거를 탈 경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운드는 언덕을 가볍고 편하게 오르는데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에 비해 언덕을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대신 평지에서는 에어로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호인 범주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올라운드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가급적 가벼운 자전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자전거는 멋있게 타는 모습이 눈에 잘 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장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악 자전거에 비해 로드 자전거는 허리를 더 많이 숙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던 경력 있는 동호인 분들조차도 로드 자전거로 많이 기변하는 추세입니다. 미니벨로는 산악 자전거와 로드 자전거와는 달리 운동용으로 타는 자전거는 아닙니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속도도 느린 편이기 때문에 미니벨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서 간단하게 타는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의 경우 프레임 사이즈가 다양하여서 여러분의 키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하지만 미니벨로는 프레임 사이즈가 한 사이즈고 핸들 높이 및 안장 높이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자전거의 역할도 하곤 합니다. 자전거 한 대로 한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탈 수 있고 초보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아주 적합합니다. 산악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가 장바구니나 백팩을 맨 상태에서 일상적인 이동을 하기에는 불편한 데 비해 미니벨로는 가방을 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쓰임새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니벨로는 접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전거가 절반이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접히고 무게도 아주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이식 미니벨로에 바구니를 달고 가까운 유원지에 소풍을 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선택을 위한 목적과 환경, 그리고 추천드리는 자전거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선택하는 트렌드는 로드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학교 시청자분들의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저는 산악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악 자전거가 로드 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안정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산악 자전거는 바퀴가 두껍고 접지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로 치면 SUV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감 있는 자전거 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산악 자전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익숙해지신다면 그때 로드 자전거로 기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자전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또한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자전거가 모터와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신다면 지형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심박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기 모터가 나의 속도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언덕이 갑작스럽게 나와도 심박이 고르게 유지가 되며 꾸준한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선택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고급 자전거 판매점에 가셔서 전문가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를 탈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용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교 박철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